필요하겠다. 그다음에 방역정부의 협력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열정이 좀 있고 지방의료원 중에 평판이 좋은 의료원이 찾았는데 서산의료원이 지방의료원 중에서는 상당히 평판이 좋고 또 열심히 일하는 의료원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이게 서산의료원이 만든 자료 때 저희가 지도 위에다 그냥 얹혀본 건데 서산의료원 전체 환자 중에서 이제 3.3%만 대전 쪽으로 가고 있고 천안으로 가는 게 6.3%, 한 21% 정도는 다 서울, 경기 쪽으로 올라오고 있어서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아래쪽으로 가는 환자보다는 위쪽으로 가는 환자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서산 주민이 관에 이용할 때는 대부분 대전 이북으로 가고 있고 특히 중증 전문 질환이나 심혈관계 질환이 관내로 나가는 유출률이 높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최근에 이제 정책 환경도 바뀌었습니다. 서울청 의원이 계속 강조하셨지만 복지부는 올해 작년부터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걸 발표했지만 서울청 의원님께서는 2년 전에 말씀을 주셔서 저희 서울대병원과는 2년간의 걸친 논의가 있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복지부도 이제 발표한 대책에 우리가 고민하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고 또 다 비슷한 고민들을 해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고 최근에 또 우리 서울대병원은 교육인데 교육이 국정감사에서 또 자유한국당의 전희경 의원님이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지원을 좀 확대하라는 말씀도 주셔서 저희 병원이 이 일에 좀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 마음대로 하는 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왜냐하면 저희가 하는 일은 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소를 잘 키우게 만드는 거지 저희가 가서 소를 다 키울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서산의료원이 좋아져야 되는 것이고 서산의료원에 있는 선생님들이 다 내보내고 서울대 의사를 다 갈아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산의료원이 잘 되도록 하는 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제일 큰 일이고 그 서산의료원을 책임지고 있는 충청남도 또 그 옆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시겠다는 서구발전 이렇게 좀 서산 태안 의료 안전망을 위해서 협력적 구조를 가지고 보건복지부가 좀 도와주시면 굉장히 좋은 모델을 좀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원칙을 정해봤는데 첫째는 지속 가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대병원이 한 3년 도와주고 나오니까 도로묵됐더라 이런 얘기는 안 들어야 될 것 같고 지속 가능하게 장기적 구상을 가지고 협력 모델을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 두 번째는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서울대병원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서산의료원이나 충청남도의 의견도 잘 듣고 과정을 충실하게 해가는 게 좋겠다. 제가 여기 주민들도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저희가 한꺼번에 이게 기산할 수 있게끔 잘하려면 얼마든지 금방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분차분히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협의회를 만들어서 꾸준히 최소한 1년, 2년 거쳐가지고 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성과 중심으로 하겠다. 말만 무성하고 좋아지는 건 하나도 없더라 이런 얘기는 안 들어야 될 것 같고 처음부터 어떤 성과 목표를 서로 공유하고 일을 할 거냐 이거를 좀 정하고 하고 그 주민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따라하기 쉬운 모델로 만들어야지 다른 국립대병원이나 다른 의료원들도 쉽게 일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 뭘 도와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고 이제 영역을 검토해 봤더니 지역사회 요구도는 응급 수술이나 소아과나 이런 게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중환자는 굉장히 높아야 되는데 주민들은 이제 중환자 진료가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건지 몸에 확 와닿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시지만 지역사회 요구도는 그래서 이렇게 낮지만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근데 이제 병원 입장에서 보면 수입이 안 되는 과의 우선순위는 무조건 낮습니다. 그래서 응급이나 소아과나 중환자는 병원 입장에서 보면 당장 급한 건 아니거든요. 병원은 오히려 환자가 맞는 재활이나 치매나 이런 게 이제 병원 입장에서 급한데 그럼 병원 입장에서 급한 거는 사실 인력을 도와주면 됩니다. 하지만 병원 입장에서 돈이 안 되는 거는 인력도 도와줘야 되지만 그걸로 적자라는 거를 같이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 지역 거점 병원이라는 거는 사실은 대학병원하고 다르게 굉장히 포괄적인 의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네 의원하고도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보건소하고도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동사무소나 이런 데하고도 같이 일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모든 문제를 같이 해결해주는 포괄적 케어와 코디네이션 기능을 같이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이고 그거를 지역사회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 거점 병원의 역량을 좀 지원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냐? 첫 번째 저희가 생각한 건 응급의료에 관한 것인데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닥터헬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서산분들이 닥터헬기 타고 딴 데 가셔서 많이 돌아가시는 건 아니에요. 이 사망률은 그렇게 높은 것 같지 않습니다. 잘 이송은 되고 있고 잘 살고는 계신데 그거를 기왕이면 닥터헬기 타고 안 가고 동네에서 해결하면은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잖아요. 헬기 띄우는 비용도 들지만 가족들도 가야 되고 굉장히 돈이 많이 드니까 되도록이면 지역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해결하면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보면 지역 응급의료 센터로 지금 지정돼 있습니다. 근데 간신히 이번에 통과해서 지정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좀 이 역량 강화가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러면은 내과계 환자도 있고 외과계 환자도 있고 있을 텐데 이게 응급실 지금 정부의 지원 구조가 복지부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응급의료 센터를 지정해놓고 응급의학과 의사 인건비만 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장내과 의사나 외과 의사 인건비를 안 주는 거죠. 외상센터는 여러 과 의사들이 수술할 수 있는 의사들의 인건비를 주는데 응급센터는 다른 과 의사들의 인건비를 안 주고 있어서 복지부가 이거는 좀 고쳐서 다른 과 응급실에 응급수술할 수 있는 의사들을 줘야 이게 최종 치료율이 높아지는데 그거는 이제 의료기관 책임으로 돌려놓으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그 부분을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고 당장은 저희가 서산의료원의 이 부분을 어느 정도는 서포트를 해볼 계획을 갖고 있고 수술하면 뭐합니까? 중환자실이 안 돌아가면 살 수가 없는 건데 그래서 이제 수술 중환자도 어느 정도는 좀 도움을 드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게 주민들한테는 크게 금방 효과가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응급실에 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게 주민들한테 좀 더 신뢰를 줄 수 장기적으로 보면 서산의료원이 주민들한테 신뢰받는 의료기관이 되는 데는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제 교육수련병원으로 여기가 이제 수련병원이 돼야 된다는 게 이게 그 서산의료원의 주장이었고 그걸 위해서 이과가 필요하다 이렇게 서산의료원이 요구하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는 서산의료원과 좀 협의를 해서 추후에 그 정하려고 하는데 이게 서산의료원도 이런 요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감염관리 아까 그 어떤 국회 부의장님께서도 뭐 메르스 말씀을 하시고 감염관리는 기초 역량입니다. 이런 게 필요하고 의료정보 시스템 요즘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의료정보 시스템과 정보를 통한 경영 이런 것도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있으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 이제 응급의료 대응 인력 중에 외과계, 내과계, 중환자 분야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역 내 미충족 의료 서비스 분야는 소아과, 산부인과 이제 두 개를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정책 수단은 복지부 인력 파견 사업으로 어느 정도 몇 명이라도 복지부가 주시면 이렇게 좀 해보고 모자라는 거는 서구발전 또 서구발전 외에 다른 기업들도 주시면 저희는 늘 환영입니다. 늘 환영인데 그렇게 좀 주시면 그 돈을 가지고 저희가 의사 인력을 좀 보내겠다. 그리고 형식하는 인력은 이렇게 보내지만 교육 인력은 비정기적으로 파견시키면서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중환자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 인력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맨날 중환자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최근에 이제 원격 중환자실이라 그래가지고 그 서울대병원 해화동 서울대병원 본원에서 모니터로 보면서 치료할 수 있는 거를 미국 같은 나라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서산의료원하고 좀 협의가 되면 서산의료원 중환자실은 서울대학교병원 본원에서 더 훌륭한 선생님들께서 직접 컨트롤 해주시는 그런 시범사업도 서산의료원과 한번 해볼 그럴 계획을 갖고 있고 이거는 이제 복지부랑 또 충남도랑 서산의료원이랑 협의를 거쳐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정하려고 하고 그 조속하게 협의체가 빨리 구성이 되고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되기를 진심으로 오늘 기점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진 공공보건을 사업 단장님께서 아주 마스터 플랜의 거분과는 구체적인 계획을 포함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패널 토의를 하게 되겠는데요. 5번의 패널을 모셨습니다.
정태은 서산의료원 진료부장님, 그리고 강희정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님, 김명수 서울대학교 병원의료대학교 의무장님, 이진환 동아일보 의학전문기자님, 이수홍 빅스뉴스 충남본부장님 모였습니다. 지금 시간이 30분으로 시점이 되는데 이미 30분은 적게 넘어갔기 때문에 먼 걸음 해주시면 4분 정도로 좀 압축을 해서 발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정태은 서산의료원 진료부장님께 먼저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산의료원의 14년째인데요. 여러 가지 그동안 많은 발전을 이루어온 것도 사실이지만 지역사회와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수준이나 필요를 다 충족시키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아서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새로 오신 원장님을 잘 모시고 또 오늘 송일정 의원님께서 이렇게 아주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하신 것처럼 저희도 도와 또 복지부와 또 관련 기관들과 잘 협업을 해서 또 지역사회 의료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영진 단장님께서 아주 여러 가지 이 방향과 또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볼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저도 참 공감하는 바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일관성 있게 또 지속적으로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야 된다고 하는 점에는 정말 100% 공감하고요. 잘 아시는 대로 의료가 그렇게 한번 어제와 오늘이 다를 수가 없고 오늘과 내일이 그렇게 쉽게 바뀌어서도 안 되고 바뀔 수 없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토론회인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서울대병원 같이 서산의료원의 어떤 좋은 협력 모델을 하기 위한 글쎄 오늘 처음 들으니까 좀 구체적인 것까지는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오늘 이 토론의 초점인 이 계획들이 어떻게 좀 갈 것인가. 결국은 이제 모델 아주 좋은 협력의 모델을 이룬 것까지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점에서 장기적인 관점, 직원들 또 의료진 또 지역 주민들 이런 분들이 바라볼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모델을 좀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간 절약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역시 서산의료원 직접 환자를 보고 계시는 진료부장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일회성이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서 우리 강희정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정책연구실 연구위원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발표해주신 복지부 충청을 나누고 그리고 권영진 단장님까지 모두 잘 들었습니다. 저희 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5년도부터 한국의료의질보고서라고 지역별로 의료의 질을 평가하고 보고를 하는 보고서를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충청남도가 제일 먼저 관심을 갖고 전화를 많이 주시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같이 회의도 많이 해봤는데 2016년 기준으로 해서 치료 가능 사망률을 저희가 분석을 지금 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치료 가능 사망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현재의 기대 수명을 고려했을 때 효과적 의료 서비스가 제때 제공됐다면 예방할 수 있는 조기 사망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그 조기 사망의 크기가 크다라는 거는 제때 이루어지지 제때 제공되지 못했거나 효과적 서비스에 아예 접근하지 못했거나 이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충남은 현재 전국에서 한 중위권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실 이제 서산으로 들어가서 보면 서산은 나쁘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산은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충남권 안에서도 계룡시가 워낙 소득이 좋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거기가 1위를 하고 있고요. 한 3위 정도의 수준을 가는 게 서산입니다. 그 얘기는 이제 아까 권영진 단장님께도 말씀하셨지만 궁극적으로 골든타임을 준수하는 비율은 높지만 이왕이면 그걸 이루어내는 방식에 있어서는 지금부터는 조금 더 효율화하는 시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닭혈기 이용률이 높다라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저는 인프라는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오늘 논의하시는 방향성은 매우 중요하고 앞으로도 중요한 모범적 사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저는 의료의 질에 대한 관심이 많은 연구자로서 조금은 더 지속 가능한 측면에서 고민을 미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를 들면 복지부도 이번 이 사업 자체는 사실은 복지부의 공공의료 발전 계획의 틀 안에서 연계성을 가지고 가셔야지만 가능성을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을 거고요. 네, 복지부도 이런 사례를 들었을 때 앞으로는 조금 개인 단위의 투자 사업보다는 팀 단위의 투자 사업을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서산의료원 자체도 결국에는 이게 지역 안에서의 그 민간 기업의 지역 공원 사업들, 그리고 또 복지부 중앙에서 내려오는 중앙 사업들, 그리고 지역 안에서 서산의료원이 가져가야 되는 역할들이 얼마나 그를 잘 맞추느냐에 있어서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계속해서 고려하셔서 계획을 하시고, 충남도가 지역보건의료 기본계획 아마 계획을 계속 정기적으로 수립하실 텐데 그 안에서 이걸 녹여내시는 노력들도 같이 하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의료질 평가 지원금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의료질 평가 지원금 평가를 받고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사회 주민들이 이 서산의료원을 찾게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감염이나 의료의 질을 높이는 노력을 하셔야 될 거고, 평가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지표에 참여하는 율을 높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예외 지표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 서산의료원이.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인프라를 투자하는 단계이겠지만 인프라 투자는 2, 3년 지나고 나면 그걸로는 더 이상 근거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 성과는 지역사회 주민이 동감하지 않으면 그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처음에 기본 계획을 세우실 때 장기적으로 한 3, 4년 후에는 우리도 의료질 평가 지원금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을 달성한다든지 아니면 관련된 평가 사업의 참여를 높인다든지,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최종 치료율을, 응급실 관련돼서 최종 치료율을 몇 %까지 높이겠다든지 이런 질과 관련된 목표 수치를 좀 사전에 설정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을 정확히 맞추고 내 소리가 더불어 마치겠습니다. 이 강희정 연구원님의 그 연구 과정을 저도 많이 읽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수준 높은 의료질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 그 서산의료원 자체가 사망률의 문제보다는 전원율이 너무 높고 그것들을 실제적으로 고쳐병원으로서 서산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민간 기업이나 교회에서 지원해 주는 것 중요하지만 의료질 평가 지원을 위한 아주 큰 틀이 있습니다. 거의 1조 원에 아마 육박하게 이제 늘어날 것으로 곧 보이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을 준비하는 것들이 꼭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서울대병원의 응급의학과 의무장이신 김경주 교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제 발표해 주신 선생님들께서 지역 격차 자료라든지 충분한 정보를 주신 것 같은데, 실제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사 입장에서 서산의료원에서 저희한테 전원분이 없이 이렇게 응급실을 운영할 때도 실제 있습니다. 그런 일을 겪다 보면 두 가지 고민이 있는데, 의료 전달 체계상 이렇게 전원이 매번 이렇게 안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효율적인 자원을 쓰려면 상급병원으로 이송은 불가결한 걸 수밖에 없고 그걸 일부 인정하긴 하지만 지금 전달 체계상에서는 해당 번역 내에서 해결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송 시간을 많이 벌어가면서 이제 서울 지역으로 이송되는 게 많고, 그런 자기 이송이 실제 환자한테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에서 해당 지역 센터에서 적정한 최종 치료를 제공할 수 있게 하고, 더 나아가서 해당 번역에서 환자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를 높이는 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목표가 서산의료원이 서산에 있는 의료가 서울과 동일하게 되는 게 목표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첫 번째 단계로 일단 앞에 권영진 선생님께서 제시하신 필수 의료, 응급, 외상, 심리혈관 이런 1차 반응에 우선적으로 투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서 인력이 응급 24시간 365일 이런 필수 의료를 제공을 하려면 단순히 의사 몇 명을 배치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가 않고, 그 분야마다 꼭 필요한 분야마다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그 인력들이 또 한 명에서 24시간 365일 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 명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앞에서 말씀해 주신 중환자실,
간호사 사실은 이게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없는 부분들이 꽤 있어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순히 1, 2년 사이에 몇 명 서울대 교수가 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길게 정말 시스템을 개선하고 교육 수련을 통해서 스스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게 목표가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현장에서 응급실을 담당하고 계시는 교수님으로서 느낀 바를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환자가 아무리 닥터에게도 서울로 가서 빨리빨리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지역 내에서 해결할 수 있게 인프라를 갖추는 게 장기적으로는 경제적으로나 지역 주민들의 안심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거점병원에서 특히 지역 응급센터에서 갖출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을 강화하는 과정들이 좀 중요할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서 우리 동아일보의 의학 전문 기자로서 맹활동을 하고 계신 이진환 기자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얘기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나라 사실은 공공의료 수준이 그렇게 뛰어난 것도 아니고 서울시, 서울, 경기는 집중돼 있는 사회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공공의료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정기의 수준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그 서산 의료원과 서울대병원이 이제 상생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아마 좋은 모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하는 게 의료진의 어떤 파견을 통해서 그것도 파견도 사실은 지속 가능성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거 어떤 해결책으로서 지역 업체와 복지부의 강력한 지원 그다음에 그런 정책 위반 사람들이 같이 협력을 하면 하나의 상생의 좋은 모델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서산 우리 이제 그 충청남도 보건 정책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결국 그 지속 가능성에서 가장 큰 문제가 간호사 인력 이런 인력들에 대한 수급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왜 빠져나가고 왜 그쪽 경기 서울 쪽으로 몰리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그런 분석과 이들을 위한 근무 여건 편의 생활 편의 개선 이런 것들을 같이 감안을 하지 않으면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서울대 의사가 오고 간호사인들이 초원돼서 좋은데 이게 만 1년 뭐 2년 만에 또 다시 발전 골목이 되면 차라리 닥터 헬기를 이용하는 편이 훨씬 더 낫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속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정책을 수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굉장히 많이 제약해 주시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진환 기자님께서도 어떤 모험적인 모델로서 서산의료원과 서울대 지역 기업들이 상생하는 모델을 가지려면 가장 중요한 게 지속 가능성이다라는 얘기. 그리고 도에서도 인력이나 티오나 그 직원들이 계속 나눠 근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패널 중에 마지막이신 이수홍 디트뉴스 충남본부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지역에 살아있는 목소리 좀 들려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자가 피부로 느꼈던 체감한 그런 어떤 내용으로 어떤 그 강론 차원이 아니고 총론 차원에서 원칙을 반드시 응급의료 체계가 좀 구축이 되면 지역민들의 어떤 그 뭐랄까 건강권 뭐 이런 것이 직접으로 향상되지 않고 이런 맥락에서 기사 형식으로 풀어봤는데 저는 뭐 의원님 이런 연구 뭐 학술 세미나 뭐 이렇게 하시는 지역 의원님은 처음이신 것 같아서 아주 영광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서울대병원 의료 지원이 왜 빨리 지원이 돼야 되는지 또 그렇게 이루어지는 당위성에 대해서 주민들을 눈높이해서 기자실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지역 현안들을 해결하는 과정을 보면 정치적 여야, 정치적 논리가 개입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배가 산으로 가는 그런 결과가 있다는 점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를테면 서산시, 태안군, 충남도가 현재 민주당 지방정부다 보니까 이런 토론에 2년 전부터 서산의료원의 어떤 그 병원 수준의 질적 기능 강화를 위해서 연구하신 당사자인 성일중 국회의원은 이제 한국당이 몸담고 계시다 보니까
당리당략이 개입이 된다고 한다면 그 소위 말하는 충남도에서 관심을 안 가지면 아무리 국회의원이시지만 국회의원이 추진한다고 해서 그 성과가 없다 이런 걸 강조하는 차원에서 그 문제 저는 매임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그 충남도가 솔선수범에서 앞장서 주시기를 그렇게 강조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테면 서산이 의원 옛날 도립병원이라고 할 때는 주민들이 도에서 돈을 대서 운영하는 병원 이렇게 인식을 했는데 지금 이제 지방공사 서산의료원 이러니까 일반 덜어는 무슨 개인 이렇게 일반 병원인 걸로 인식하는 사람도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의료원 측에서 활동을 통해서 좀 인식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요즘 말하는 보편적 복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공공의료기관은 참 보편적 어떤 그 의료 이게 담보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서산의료원의 어떤 그 질적 수준을 위해서는 장비라든지 이런 어떤 시설의 개선 확충이 있어야 될 테고 이를테면 전임의 체계랄까요? 그 내과다 그러면 1내과, 2내과가 아니고 흉부 무슨 호흡기 내과, 심장 내과 이렇게 좀 세밀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의료 수준이 좀 어떤 업그레이드 되고 좀 클래스가 높은 병원으로 좀 승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건 순전히 서산의료원하고 충남도 보건복지부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문제 하나가 아까도 이제 다른 과정을 통해서 지적을 했지만 서사의료원장님이 최근에 이제 2일날 취임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 7개월 동안 공공의료기관 원장이 공백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거 전적으로 충남도의 무능한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발표자들 또는 이제 설교 말씀하신 분들께서 서산의료원의 어떤 그 존재 가치랄지 이런 맥락에서 이제 말씀들을 주셨는데 과연 서산의료원의 어떤 그 수술이랄지 병원 역량은 어디 수준까지 와 있느냐라는 문제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테면 일반적인 그 환자는 다 수용을 하지요. 그러나 교통사고라든지 중증 외상, 이를테면 심정지, 심혈관, 뇌질환 이런 어떤 그 긴급, 소위 말하는 곤돌 타임을 요하는 환자들은 수용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전부 다 이를테면 닥터 헬기로 이송을 하는 참 그런 위급한 상황에 처한 환자들은 닥터 헬기에 내 목숨을 맡겨야 되는 내 바로 옆에 있는 의료원이든 이런 의료기관에 가서 내 생명을 담보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한 얘기인데요. 그래서 그 충남도가 닥터 헬기 이용률이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경상북도 다음으로 2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중에 아까 700건이라는 그 맹종시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2016년부터 18년도까지 닥터 헬기 이용 환자들 수가 700명 정도 되고요. 그 중에 전국 중에 이제 2위 정도가 충남인데 충남 중에서도 아까 그 가세로 군수님께서 태안군이 제일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니고요. 서산인 한 380명 정도가 이제 서산 태안에서 닥터 헬기를 이용했는데 그 중에 거의 90% 이상이 서산입니다. 태안은 그 정도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산 태안은 공단도 있고 해서 그런 현상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있긴 있지만 어쨌든 한 380명, 400명 정도가 닥터 헬기가 없으면 불구가 된다든지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 2년 동안에 그렇게 이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우지간 서산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수행을 거점병원으로 지정이 돼 있으니까 수행을 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자우지간 최소한 응급처치, 그 다크 헬기를 타고 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도 어떤 그 제거가 한 뒤에 갈 수 있는 뭐 그런 정도의 저기 의술은 저좀 구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닥터 헬기는 그 정도로 하고요. 시간이 좀. 예예예. 뭐 30초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 그 공석 상태도 아까 말씀드렸고, 이 문제를 꼭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짚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서산의료원에 견고한 지금 카르텔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충남대 의대와 순천향대 의대 간에 어떤 그 견고하게 구축되어 있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좌우지간 이권적인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병원이 기능을 하는데 주민들을 얼마나 더 잘 보살필 수 있는지, 어떤 그 병을 잘 치료해 줄 수 있는 여기에 중점이 둬서 돼야지 병원 관리를 누가 할 것이냐 뭐 이런데 저는 도에서 철저한 감사가 좀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흑자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산에 문병을 가면 큰 병원 가봐 이게 시침 말입니다. 이 말이 야 의료원 가봐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게 바뀌려면 서울대 우리나라 최고 의술을 갖고 있는 서울대 등 좌우지간 그런 양질의 의사들이 좀 진료도 하고 원격 진료를 통해서 서산의료원이 좀 수준 높은 뭔가가 구축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환자가 몰립니다. 그럼 뭐 흑자는 간단하게 해야 적자는 한 방에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역 언론계에서 또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건강권이라는 큰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여야나 정치권 입장을 떠나서 주민을만을 보고 병원을 설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현재 그러기에는 병원 규모나 인력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의료진이나 원장님 선임권 같이 그런 거 안정적으로 좀 도에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긴 했지만은 우리 방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두세 분 정도의 질문을 해주시면 거기서 여기 패널 분들이나 발표자께서 답변해 주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안군 이장단 협의장 고영주입니다. 저는 태안에 옛날부터 서산군하고 태안군은 참 형제나 다름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태안에서 의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그래도 그 서산만 해도 조금 상위적인 시설이 돼서 서산으로 일단 갑니다. 그러면은 서산 가서 안 됩니다. 서울로 가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그 골든타임을 다 놓쳐버립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태안에서 서산까지 가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서울로 가다 보니까 살아서 와도 그분이 정상생활을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생명을 잃는 분도 많았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태안군에 지금 현재 한 18,000여 명이 이제 고령화 사회가 돼가지고 어른들이 그 기동력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러다가 또 농어민들이 한 70% 됩니다. 태안군은. 그러다 보면 무슨 발생을 했을 때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서울까지 가서는 너무 어렵고, 그래서 지금 오늘 그 토론을 보시니까 각체 충분히 저는 이해는 갑니다. 잘 해보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너무 고맙고요. 그거를 꼭 약속하셔서 서산군에 저는 태안 사람인데 태안에 욕심을 태안에 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모든 것이 태안에서 서산까지는 생활권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산에 우선 꼭 좀 이 병원이 설치가 돼서 그 서태안 우리 군민들이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 의원님한테 꼭 좀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우리
제가 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문이나 뭐 의견도 좋습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시죠. 별로 너무 설명들을 잘해주셔서 특별한 질문이나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으므로 오늘 주최하시고 주관하신 현민정 의원님의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조승윤 원장님 과장 맡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먼저 조승윤 원장님하고 패널 분들한테로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여러분 다 들으셔서 알겠지만 정부가 발표할 때 보면 완벽합니다. 정부 계획대로 들어가면 굳이 박터얘기 안 해도 되고 정말 우리 생활 다 윤택해집니다. 그런데 정부의 계획은 계획이고 현장하고는 완전히 틀리다는 사실이지요. 지금 정부가 아무리 계획을 짜도 도시와 지역의 격차 또 의료진의 격차 이런 문제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이 갭을 어떻게 메워주느냐 이게 이제 제가 해야 될 일이고 여기 오신 모든 리더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될 목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모델은 대한민국에 아무데도 없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 모델이 나오기까지는 헌신적인 두 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서구발전의 우리 김병숙 사장이시고 우리 대신 이렇게 와주신 우리 강동환 국정과제 추진 실장님이신데 우리 실장님 박수 한번 좀 쳐드리겠습니다. 서구발전이라고 하는 좋은 기업이 없었으면 이 부족한 재원을 우리가 충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의료 결론적으로 돈 싸움입니다. 의료 인력 좋은 분이 오려고 하면 돈 많이 줘야 되고 싼 사람은 오면 그만큼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큰 역할을 해주시는 게 서구발전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두 번째 우리 권용진 단장님 서울대학교 공공의료 단장이신데 권용진 단장님 또 이거를 그 전부터 기획해 주신 우리 기조실장님이신 우리 정승용 실장님 두 분이 숨으신 정말 우리 지역에 큰 선물을 주신 이 두 분이십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드립니다. 우리 가장 맡으신 우리 조승현 원장님도 그 말씀하셨고 여러 분 말씀하셨는데 지속 가능한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핵심이 아마 그 얘기일 겁니다. 앞으로 이 모델이 다른 지역에는 적용하기가 어려울지 모릅니다. 왜 기업이 없기 때문에. 있다고 한다면 아마 또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그 지역은 서울대학교 병원이 갈 수 없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만들고자 하는 모델은 돈 문제도 해결하고 충남도도 해결을 하고 서울대학교도 해결을 하면 여러분 이국종 교수 같은 이런 외상센터가 서산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좋은 의료진이 가고 또 원격 의료를 지금 꼭 해야 합니다. 이게 병원과 병원은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의 훌륭한 최고의 권위자의 선생님들이 수술하는 것을 그대로 모니터로 보면서 야 어느 부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라 이 지시를 내리는 게 여러분 원격 의료입니다. 수술하고 내려가면 모니터를 보면서 문진을 하면서 서울대학교의 수술한 의사 선생님이나 지시자들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또 지시를 내려줄 겁니다. 이 시스템을 우리 지역에 이식하자는 겁니다. 이게 반드시 우리 지역에 꼭 올 수 있도록 하여튼 우리 충남도 우리 조광희 과장님 충남도가 제일 속썩해요. 근데 제일 앞장서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충남도는 어려운 입장이어야 합니다. 충남도에만 의료원이 4개가 있는데 우리 지역만 또 달랑 이걸 하면 나머지 3개 지역에 대한 또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새로 오신 원장님께서 아주 의사협회 회장님도 하셨고
생각하는 이게 굉장히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하고 협력을 하면서 바른 시간 내에 다 끝내면 우리 지역에 서울대학에 와서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시민들을 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서산의료원에서 응급이라든지 응급실을 이용 중심으로 해서 또 신경외과 또 여러 과들이 협업을 하면서 협진을 해야 수술이 이루어지지 한의사만 수술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루어지고 나면